이상한 옷을 입고 여길 들어오겠다고요? 여긴 파리입니다.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날카롭게 베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둘러싸고 수군거렸습니다. 한복 치마자락 아래로 쏟아지는 시선의 날. 저녁 7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르 파빌리옹 입구. 남편 민호와 마주선 순간 이 한복, 시어머니의 혼수, 내 지난 시간 모두가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 동양 복장으론 꿈도 꾸지 마세요. 마치 파리 공기까지 내 편이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싸늘한 시선 속에서도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르는 건 이 한복이 곧 세계를 움직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파리 16구 아파트에서 핸드폰 알림이 연달아 울려댔습니다. 인스타그램, 이메일, 카카오톡까지 끊임없는 연락들. 또 협업 제안이네요. 화면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쉽니다. 루이비통과 에르메스 프로젝트 성공 이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프라다, 구찌, 샤넬까지 모든 명품 브랜드가 콜라보를 원했죠. 하지만 전 거절했습니다. 독립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커피를 건네며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바닥에 흩어진 스케치북들, 원단 샘플들이 눈에 들어와요. 10년 전 우리가 결혼했을 때 기억해요? 민호의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때만 해도 무명 디자이너였던 제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죠. 오늘은 일 생각 안 할래요. 핸드폰을 서랍 안에 넣고 문을 꼭 닫습니다. 결혼 10주년이라는 특별한 날을 소중히 보내고 싶었어요. 그럼 오늘 저녁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일정표를 펼쳐보니 빽빽한 스케줄 사이 오늘만 비어 있었어요. 패션위크 준비로 정신없는 나날들 속에서 겨우 만든 하루.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에펠탑이 오후 햇살의 반짝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했지만 진짜 행복은 이런 순간에 있었죠. 나도 마찬가지야. 두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오늘 밤이 정말 기다려졌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 드레스들이 주르르 걸려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오늘만큼은 당당히 정체성을 드러내자. 트렁크 깊숙한 곳에서 꺼낸 한복 상자. 시어머니가 1970년대 혼수로 준비하셨던 자수 치마저고리였습니다. 50년이 넘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현대적으로 리폼한 실루엣은 여전히 아름다웠죠. 곱게 수놓인 모란꽃과 나비 문양,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새겨진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고리 깃을 살짝 올리니 현대적인 느낌이 살아납니다. 치마 길이도 발목이 보일 정도로 조정했어요. 전통의 멋을 지키면서도 세련된 실루엣을 완성했죠.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차근차근 입어봅니다. 속치마부터 시작해서 치마, 저고리, 순서대로 매듭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복을 완전히 착용하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파리 한복판에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우아함. 이게 바로 나야? 손끝으로 자수 문양을 쓰다듬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했지만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 오늘 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한복 치마가 우아하게 퍼지며 완벽한 실루엣을 만들어냅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 남편의 감탄사가 뒤에서 들려옵니다. 오늘은 김서연이 아니라 한국의 딸로 가겠어요. 거울 속 모습이 더없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르 파빌리옹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파리 16구의 고급 레스토랑 거리, 그 중에서도 가장 위풍당당한 건물. 서연은 한복 치마를 정갈하게 다듬으며 입구로 향합니다. 도엄에는 금빛 유니폼을 입고 문 앞에 서 있네요. 그의 시선이 서연의 한복에 잠시 머물더니 동료에게 작게 속삭입니다. 또 아시아 관광객이군. 프랑스어였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지만 서연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민호가 뒤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기색이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예약했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핸드백에서 예약 확인서를 꺼내 건넵니다. 김서연, 박민호, 오후 8시 30분 예약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매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눈을 굴리며 쳐다봅니다. 정말 예약하셨다고요? 마치 한복을 입은 아시아 여성이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올 리 없다는 듯한 눈빛. 서연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갑니다. 네, 맞아요. 8시 30분 2명 예약했습니다. 또박또박 말하며 당당히 서 있습니다. 한복의 우아한 실루엣이 레스토랑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납니다. 그 순간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문 쪽으로 다가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매니저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검은 정장에 금색 배지를 단 중년 남성이에요. 실례합니다, 부인. 저는 이곳 매니저 피에르 뒤퐁입니다.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지만 그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코스튬 파티 복장으로는 입장이 어렵습니다. 코스튬 파티 복장이라는 말에 서연의 눈빛이 서늘해집니다. 코스튬 파티요? 이건 한국의 전통 복장입니다. 남편이 분노하며 앞으로 나서려 하지만 서연이 조용히 손을 들어 막습니다. 뒤퐁 매니저님, 이 옷은 한복입니다. 한국의 전통 정장이지요. 차분하고 정중하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뒤퐁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쾌함이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 여성들이 격식 있는 자리에서 우아한 드레스를 입듯 한국 여성들은 한복을 입습니다. 당당하고 또렷한 목소리입니다. 부인, 저희는 드레스 코드가 엄격합니다. 여전히 코웃음을 치며 원칙을 운운하죠. 서연은 두 손으로 한복 치마를 살짝 정리합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수놓은 매화 문양이 은은히 빛납니다. 이 한복은 1600년 넘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품고 있습니다. 침착하지만 강한 울림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이건 코스튬이 아니라 제 정체성입니다.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에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뒤퐁의 얼굴에 짜증이 스며듭니다. 레스토랑 입구 팽팽하게 대치된 시선들, 뒤퐁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집니다. 잘 들으세요. 여긴 서울이 아니라 파리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말투가 거칠어집니다. 이곳은 서양식 드레스 코드를 따릅니다. 당신들 아시아 전통과는 다릅니다. 아시아 문화를 깎아내리는 말투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서양인 손님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한 여성이 동반자에게 조심스레 속삭입니다. 무슨 옷을 입은 거지? 코스튬 같은데? 가장무도회라도 가나보지. 비웃는 듯한 말투에 주변 공기가 서늘해집니다.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허리는 오히려 더 곧게 펴집니다. 보셨죠? 이런 복장은 우리 레스토랑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단정적인 말투로 말하며 주변을 의식시킵니다. 민호의 주먹이 꽉 쥐어집니다. 더 많은 손님들이 하나둘 몰려들어 상황을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전통 복장 같은데 맞나?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상하네. 레스토랑에 왜 저런 걸 입고 왔을까? 수군거림과 곁눈질이 이어집니다. 시선들이 화살처럼 쏟아지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부인, 저희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시죠. 겉으로는 예의를 갖췄지만 그 말투는 여전히 거만합니다. 그러나 서연이 입은 한복의 실루엣은 파리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고귀하게 빛납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뒤퐁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1600년 한국의 전통이 단 한순간의 편견에 무너질 리 없다는 듯이요.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며 주먹이 굳게 쥐어집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더욱 노골적으로 쏠려와요. 당신들이 뭔데 우리 문화를 무시해. 앞으로 성큼 다가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 씨, 잠깐만요. 제가 남편의 팔을 가볍게 잡았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남편이 답답해하며 제 얼굴을 바라봅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내가 해결하겠어요.
그리고 조용히 핸드백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디퐁이 여전히 비웃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어요. 해결하시겠다고요? 어떻게 말이죠? 그의 콧소리 섞인 웃음이 귓가를 거슬립니다. 서연은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며 화면을 켭니다. 손가락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뭘 하시겠다는 거죠? 그가 시계를 보며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곧 아실 거예요. 핸드폰 화면을 터치하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민호가 제 옆에서 궁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전화를 걸려는 걸까요? 서연의 손끝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번호를 누르기 시작해요. 디퐁은 여전히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었지만요. 곧 그 오만한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조용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 이 시간에 웬 전화야? 말이 서연이에요. 지금 상황이.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르 파빌리옹에서 한복 때문에 입장을 거부당했어요. 전화 너머로 마리의 숨소리가 급해졌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매니저가 코스튬 파티용 의상이라며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하네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리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변했어요. 말도 안 돼. 당장 에르메스 아시아 담당 디렉터에게도 연락할게. 전화기 너머로 마리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5분만 기다려. 내가 직접 갈게. 말이 고마워요. 고맙긴. 이건 문화에 대한 모독이야.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가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어떻게 됐어? 곧 해결될 거예요. 뒤풍이 저희를 흘끗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전 더 이상 화나지 않았어요. 마리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강력한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15분이 흘렀습니다. 레스토랑 앞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입구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마리 클로드였어요. 금발을 단정히 올린 채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서연,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희에게 쏠렸어요. 뒤풍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한복 때문에 입장을 거부당했어요. 마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뒤풍을 쏘아보는 시선에 날이 서 있었어요. 5분 후 또 다른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에르메스 로고가 새겨진 회색 세단에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마리가 연락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뒤풍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뒤풍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설명이 필요할까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뒤풍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도 하나둘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마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는 말끝을 흐리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샤넬과 에르메스의 한국 전통 컬렉션을 디자인하신 김서연 작가님입니다. 마리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대기하고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샤넬이라고 했나? 에르메스도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어요. 뒤풍의 입이 벌어진 채 굳어졌습니다. 파리 오트쿠티르 위크에서 세계가 주목한 그 김서연 작가님이에요. 에르메스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브랜드 최고의 파트너십을 맺고 계신 분입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정말 그 유명한 디자이너였구나.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어? 감탄이 섞인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몰랐다고요? 이 아름다운 한복을 보고도 몰랐다는 겁니까? 레스토랑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매니저님이 큰일 났네. 이거 완전 망했어. 직원들의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한 손님이 스마트폰을 꺼내
저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따라했어요. 이거 완전 화제가 되겠는데? 제 아내가 전 세계에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남편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듀퐁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로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성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에르메스 로고가 새겨진 명함 케이스를 손에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고급 시계를 찬 손목으로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어요. 듀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실례합니다. 에르메스 아시아 디렉터 장 미셸입니다. 샤넬 글로벌 파트너십 담당 올리비에 베르나르입니다. 두 임원이 동시에 저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주변 손님들이 에르메스라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듀퐁이 당황한 채로 두 임원에게 다가갔어요. 어떻게 오셨는지. 김서연 작가님께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들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듀퐁 씨. 두 임원의 차가운 시선이 듀퐁을 향했어요.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작가님, 오늘 저녁 식사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파리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제대로 된 환대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임원이 정중히 제안하는 모습에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여자가 누구길래? 에르메스하고 샤넬이 직접 나와? 듀퐁과 직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문화에 대한 존중은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두 임원의 단호한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서연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냅니다.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일을 그냥 넘길 순 없어. 뭘 하려는 거야? 서연은 인스타그램을 열고 오늘 겪은 일을 하나하나 정리해 적기 시작합니다. 오늘 파리에서 한복을 입고 레스토랑에 갔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문화적 차별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냈어요. 마지막엔 자신이 한복을 입은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뒤 몇 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핸드폰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합니다. 알림이 끊임없이 뜨고 좋아요와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름이 보였어요. 스칼렛 요한슨도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복 정말 아름다워요. 칸에서 당신 디자인 입었던 기억이 나요. 한국 문화는 정말 멋져요. 스칼렛 요한슨이 댓글을 달았다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니퍼 로렌스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김서연 디자이너의 한복을 입었을 땐 진짜 여왕이 된 기분이었어요. 전통 복장은 어디서든 존중받아야 해요. 작년 프리미어에서 서연의 한복을 입었던 제니퍼 로렌스도 그 기억을 떠올리며 따뜻한 말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젤리나 졸리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문화에 대한 존중은 이해에서 시작되죠. 당신의 한복 디자인은 예술입니다. 힘내세요.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힙니다. 자신의 작품을 입어줬던 세계적인 배우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다니. 여보,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 서연의 핸드폰 화면은 쉴 새 없이 깜빡이고 댓글과 좋아요 수는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BTS 어피셜 계정에서 게시물이 올라온 거예요. 손가락이 떨리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아름다운 한복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 문화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당당히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복사랑, 문화 존중.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전 세계 아미들이 순식간에 리트윗을 시작했습니다. 1분 만에 10,000개, 5분 만에 10만 개를 넘어섰어요. 이건 진짜 대박이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연 작가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복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이유까지 지지해준 거예요. 여보, 봐봐.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라가고 있어. Respect Korean Culture가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향해 치솟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수십 개 언어로 쏟아졌어요. 한복 너무 아름다워요. 문화 차별 절대 안 돼. 서연 작가님 응원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편이 되어준다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핸드폰 화면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복의 아름다움에 공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방에서 뉴스를 켰어요. 파리의 한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발생한 문화 차별 사건이 전 세계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요. 한복을 입고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CNN에 나왔어. 믿을 수가 없었어요. BBC에서도 같은 뉴스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을 착용한 디자이너가 파리 레스토랑 입장을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레스토랑 앞모습이 나왔어요. 평화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한국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로이터, AP통신에서도 기사가 나갔어요. Cultural Discrimination in Paris Restaurant. 제목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르 피가로, 르 몽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어. 정말 놀라웠어요. 한복 한 벌이 이런 파급력을 가질 줄이야. NHK, 아사히 신문에서도 보도했습니다. 파리에서 일어난 한국 문화 차별 논란, 아시아 전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뉴욕타임스 온라인판에도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댓글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응원이 가득했어요. 한복은 정말 아름다운 전통 의상이다. 문화적 무지가 빚어낸 참사. 지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경험을 넘어섰다는 걸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파리 16구 트로카드로 광장 근처 르 파빌리옹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유학생들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한복을 존중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곧이어 프랑스 현지 K-팝 팬들도 합류했습니다. 젊은 서양인들이 한복 사진을 든 채 조용히 서 있었어요. 우리는 평화롭게 의견을 표현할 겁니다.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서서 문화적 존중을 요구했습니다. 오후 2시쯤 프랑스 현지 언론이 도착했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시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한국 문화에 대한 차별을 반대합니다. 인터뷰가 시작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지나가던 파리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복은 아름다운 전통 의상이에요. 프랑스어로 유창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BFM TV 기자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문화 차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생중계가 시작됐어요. 시위 참가자들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폭력이나 과격한 행동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 르 파빌리옹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예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예약건 취소해주세요.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오전에만 50건이 넘는 취소 전화가 들어왔어요. 이게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취소가? 점심시간에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예약 시스템에 빨간 표시가 줄지어 나타났어요. 주말 예약까지 연쇄 취소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2시경 직원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매니저님, 구글 리뷰가 난리 났어요. 컴퓨터 화면을 본 뒤풍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4.8점이던 평점이 순식간에 2.1점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리뷰 개수도 하루 만에 수백 개가 늘어났습니다. 문화적 차별을 하는 레스토랑, 한국 문화를 모독한 곳,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음.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오후 4시 평점이 1.2점까지 추락했습니다. 전화벨 소리도 이제 예약이 아닌 취소 요청뿐이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씩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내일 손님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속삭이는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맴돌았어요. 뒤펑은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거였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르 파빌리옹의 상황은
더욱 참혹해졌어요. 오늘 예약이 겨우 3테이블. 매니저실에서 예약 현황을 확인하던 뒤풍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80테이블은 꽉 찼을 시간인데요. 텅 빈 홀이 을씨년스럽게 메아리쳤어요. 사장님, 직원들이 자꾸 그만둔다고 하는데. 아침부터 3명의 웨이터가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이유였어요. SNS에서 계속 욕을 먹으니 견디기 힘들다는 거였죠. 급여를 올려줄 테니까 좀 더 버텨달라고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믈리에부터 시작해서 경력 있는 직원들이 줄줄이 떠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일했다는 게 이력서에 독이 된다며 말이죠. 사장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서를 펼쳤어요. 식자재 공급업체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뭐라고? 프랑스 최고급 식자재를 공급하던 회사들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거래해온 업체들까지 등을 돌린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이미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데 이런 논란 업체와는 매출 장부를 넘기던 뒤풍의 손이 멈췄습니다. 일주일 전 200만 유로였던 주간 매출이 20만 유로로 쪼그라들었어요. 정확히 90%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남은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도 내일부터 못 나올 것 같아요. 마지막 보루였던 직원마저 떠나려 하고 있었어요. 텅 빈 레스토랑 홀에 뒤풍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시위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파리 최고의 레스토랑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빈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본사에서 공식 발표가 나온 거예요. 문화적 감수성 부족을 이유로 르파빌리옹의 별점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뉴스를 본 뒤풍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3스타 미슐랭이라는 간판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을 용기가 없었어요. 뒤풍, 당장 설명해. 전화 너머 목소리가 차갑기만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투자한 펀드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계약서 13조에 의거해 자금 회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통화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투자금 회수,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잠깐만요.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파리금융가의 소식은 빛보다 빨랐거든요. 다음 날 경제신문 1면에 대서특필됐습니다. 르 파빌리옹 투자금 50억 유로 동시회수. 뒤풍은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투자계약 해지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차가운 현실이 그를 짓눌렀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파리 최고의 레스토랑 매니저였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트로카데로 광장이 너무도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세상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2주가 흐른 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르파빌리옹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뒤풍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피에르, 당신 때문에 우리 레스토랑이 망했어요. 사장님, 저는 단지 드레스 코드를... 드레스 코드요? 전 세계가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테이블 위에 쌓인 회고 통지서가 그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뒤풍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10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입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요? 이미 늦었어요. 당장 나가세요. 회의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뒤풍은 빈 복도에 혼자 서 있었어요. 사장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행 항공편 예약 완료됐습니다. 기자회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내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사장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새겨져 있었어요. 40년간 쌓아온 레스토랑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김서연 작가님께 직접 사과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야경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어요. 한때 자랑스러웠던 미슐랭 3스타 플래카드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사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챙겼어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그는 사과문을 몇 번이고 고쳤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의 공개 사과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예약 취소가 멈추지 않았고 직원들의 사직서가 계속 쌓였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투자자들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브랜드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파리로 돌아온 사장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점 박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40년 역사의 르 파빌리옹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요?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텅 빈 식당이 을신연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쯤을 챙겨 떠났어요. 한때 화려했던 샹들리에도 이제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마지막 날, 사장은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한복 한 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이야. 폐업 공고문이 유리창에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문화재단에서 그 자리를 매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곳을 한국문화체험관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트로카데로 광장 인근 최고의 입지였죠.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거예요. 사장은 복잡한 심정으로 열쇠를 넘겼습니다. 좋은 일에 쓰이길 바랍니다. 며칠 후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화려했던 서양식 인테리어가 하나씩 철거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양들이 들어섰어요. 한복 체험실, 전통차 체험 공간, 한국 음식 시연장, 과거의 차별이 문화 교류의 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문화체험관 개관식이 끝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프랑스 문화부에서 공식 연락이 왔어요. 김서연 작가님, 프랑스 정부에서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제 궁 근처 문화부 청사였습니다. 화상통화 너머로 장관님의 진지한 표정이 보였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도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요? 문화 다양성 존중 캠페인을 시작하려 합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진행될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각국의 전통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교육 캠페인. 그 홍보대사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정말 괜찮을까요? 작가님만큼 적임자가 없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차별받던 제가 이제는 친선 대사로요. 당연히 해야지.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남편의 격려에 용기를 냈습니다. 네, 기꺼이 맡겠습니다. 위촉식은 파리시청에서 성대하게 열렸어요. 다문화 친선 홍보대사 김서연님을 소개합니다. 박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프랑스 전역의 학교를 방문해 문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캠페인은 파리 시내 중학교였어요. 아이들 앞에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우와, 정말 예뻐요. 편견이 이해로, 무지가 존중으로 바뀌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문화는 정말 국경을 넘나드는 언어였어요. 3개월이 흘러 파리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앞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한복, 시대를 넘나드는 아름다움 특별 전시회 개막식이었습니다. 8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루브르에서 한복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모나리자가 있는 그 공간에 제 한복이 전시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전시관 입구에는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의 한복들이 시대순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 치마 라인이 정말 우아하네요. 저 색깔 조합은 어떻게 만든 거죠? 프랑스 관람객들이 한복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한복의 곡선미는 자연의 흐름을 담아낸 것입니다. 제가 디자인한 현대 한복도 중앙홀에 전시되었어요. 샤넘과 에르메스 콜라보 작품들이 특별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 루브르의 당신 작품이.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몇 달 전 차별받았던 그 거리에서 이제는 존경받고 있었으니까요.
김서연 작가님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한복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자 예술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박수가 우레와 같이 쏟아졌어요. 이번 전시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편견을 넘어 문화가 소통하는 순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개막식 이후 전시관은 발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엄마, 나도 저런 옷 입어보고 싶어요. 한복 체험 코너에서는 긴 줄이 이어졌어요. 파리 시민들이 직접 한복을 입어보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화의 벽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울려 퍼지는 감탄사들. 한복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4년 파리 패션 위크 그랑팔레에서 열린 최종 시상식장.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무대 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올해의 혁신 디자인 대상 수상자는 김서연 작가님. 박수가 터져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자기야, 해냈어.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아줍니다. 무대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떨렸어요. 트로피를 받아든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순간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관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명품 브랜드 관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콜라보레이션 미팅을 잡고 싶습니다. 한복 라인을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다음 시즌 런웨이에서 협업하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 몰랐어요. 손에 든 명함만 20장이 넘었습니다. 프라다에서는 즉석에서 계약서까지 들고 왔어요. 내일까지 답변 주실 수 있나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1년 전 레스토랑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굴욕이 이 영광으로 바뀌었다니. 천천히 생각해보자. 서두를 필요 없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각국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꿈만 같아요. 정말로. 파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한복이 세계 패션계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예상을 뛰어넘는 파급력을 보였어요. 넷플릭스 제작진이 직접 찾아왔던 것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정말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주시겠어요? 전 세계가 당신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촬영은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3개월간 진행됐어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드디어 한복 경계를 넘다가 전 세계 190개국에 동시 공개됐어요. 스마트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각국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었어요. CNN에서도 톱뉴스로 나왔어. 믿을 수가 없어요. 다큐멘터리는 공개 첫날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 해외 패션 브랜드들에서 콜라보 제안이 연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신중했어요. 단순한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 교류여야 해요. 어느 조용한 저녁 작업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고요했어요. 1년 전 그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화는 경계를 넘어 소통하는 다리구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복 하나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파리의 한 중학교에서 한복 체험 수업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창밖 한강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문화의 힘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한복 디자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